금에 대한 생각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주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 사요 제목은. 그래서 금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금이 원래 자산 배분 형태로 뭐 한 5%나 10% 정도 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 유지했던 방식의 전략을 계속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자산을 계속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골드를 사도 될 거냐, 다른 거 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은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값 상승 갚았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지금 실제로 금값이 금요일날 급락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고 와서 그 날로 바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실제로 YTD로 11%, 그 다음에 한 달로 10%, 3개월로 14%, 1년으로 44.8%가 상승을 했어요. 금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근데 달러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금이거든요. 지금 이게 금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다. 방송할 땐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그날 밤에 이만큼 빠지긴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다. 지금 금 올라간 거 보면 이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달러 기준이에요. 원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금은 통화잖아요. 통화인데 통화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원화가 약세된 것만큼 또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올랐어. 콘텐고까지 생겼어요. 김프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비싸대더라 현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죠.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왜 저렇게 금값이 비싸졌을까? 거기다 골드바까지 막 품절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상승한 마당에서 계속 상승을 했냐라고 보면 솔직히 한 주봉 정도로 바꿔서 조금만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간 거 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93년도부터인데 93년도부터 한 지금부터 10년 정도 기준으로만 봐도 2015년도서부터 10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본다고 쳐도 어땠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012년도 샀다고 치면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스케일도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는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올라가서 지금 이제 100% 정도 된 건데, 지금 뭐 12년도부터 사서 100% 오른 게 뭐가, 뭐 나스닥이랑 이런 거 비교하면 별로 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부터 20년부터 여기 끝까지 24년까지 4년간 거의 횡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까지 횡보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금바가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금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자산 배분 형태로 글로벌 에셋이 다 폭락할 것 같으니까 나 금 살 거야 라고 하는 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이 있다면, 내가 자산 배분 형태로 5에서 10%를 금을 가지고 있다. 지금 너무 고점이니까 다 팔아버리고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그 원래 생각했던 5%, 10% 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어떤 자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분산이 제일 답이다. 그리고 지금 금을 사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세 매매를 했다고 치면은 고점 갱신 빵, 그러면 여기 그 리버모어에 나오는 최소 저항선, 그러니까 고점이 딱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먹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언제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조정을 거치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조정을 거치면? 제 생각에서는 한 여기 정도에서 한 2,000, 3,000이니까 여기서 이게 그 트리거가 될 뻔했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렸죠.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이 한 번 정도 발생을 더 하면, 지금은 이제 바가 다 양봉이잖아요.
지금 이게 위클리인데 주봉으로 계속 양봉인데 지금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윗골이 달고 다시 이런 게 한 번 더 나타나면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 됐어 라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기적인 추세 매매를 하는 거라고 치면요. 그게 제 그냥 생각이고요. 실제로 코맥스에서 이미 고평가되고 선물로 딜리버리 받겠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야 되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트레이딩 자산으로서 살 필요는 지금은 없다. 그냥 자산 배분 형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리밸런싱을 해서 원래 기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금값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관세 때문에 상승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물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관세 올라간 것만큼 깔끔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샀다가 관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금값이 그만큼 관세 올리는 것만큼 하락만 하지 않으면은 수익이니까 현물로 팔거나 샀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현물로 될 때는 콘텐고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면서 그 이제 퍼센티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15% 콘텐고라고 얘기를 해요. 김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글로벌하게도. 그 이유는 미국에서 관세를 붙인다고 가정을 하면 25 얘기를 했었으니까 25 관세를 붙이면 똑같은 걸 지금 사서 관세 올라간 가격으로 팔면 그 가격이 형성될 테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현물에 대해서는 너무 쉬운 아비트러지에 가깝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콘텐고가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물이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ETF 같은 거에서 너무 이제 플로우가 좋으니까 당연히 급등을 하면서 이제 콘텐고가 되면서 차익 거래가 들어오니까 현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하는 형태들이 발생을 하겠죠. 콘텐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현물로 받아서 현물로 딜리버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약간은 뇌피셜의 약간의 뇌피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러 전쟁 종결이냐라고 보면은 우러 전쟁 종결이 금값에 미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우러 전쟁보다는 G7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G7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거래를 막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유감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트럼프가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보면은 지금 1시간짜리 차트인데 금요일 날 여기서부터 쭉 내렸는데 이게 종결 얘기가 나온 시기가 이 시기는 해요. 확정 종결은. 말은 여기서부터 이미 나왔지만 확정 종결 형태의 뉴스가 나온 게 이 시간대랑 비슷해서 우러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로 등수 안에 보다 보니까 러시아도 중국, 러시아, 호주, 카나다, 미국, 가나, 남미,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지금 금 이제 채굴 하는 나라들이에요. 순서가 제일 많이 하는. 구글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랑 얘기가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뭐 지금의 얘기되는 이제 뭐 금 채굴에 관련된 것도 수출입이나 이런 것들로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반대편에 서가지고 달러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달러 기축통화 흔들고 결제통화 자꾸 달러 안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그 임팩트가 발생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로 또 뭐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러 전쟁보다는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째치고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랑 어떻게 될까, 중국이랑 어떻게 될까, 미국이 그게 더 금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0년 동안 뭐 금매수 안 했는데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할 것까 이게 이제 되게 또 뭐 이슈스럽게 해서 한국은행을 까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서 저의 생각은 솔직히 한국은행이 이제 같이 나왔던 분께서는 예전에 국민들이 골드 고점에서 못 사게 했다. 그거 산 거 되게 바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안 샀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그게 너무 싫어서 안 했거나 저는 이 정도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그래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디서 우리가 안 사기 10년 전 정도서부터 안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2015년 그러니까 여기 정도부터 안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15년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쯤에서 안 사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사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안 사기 시작을 했는데 2015년, 14년 이때부터 안 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고점에서부터 1800 찍고 1250까지 빠진 거니까 30% 30%가 빠져버린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니까 꼭지에서 물렸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 산 것들에 대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여기서 계속 샀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검토를 했겠죠. 욕을 먹으니까 검토를 해보니 이슈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저는 그거에 약간은 동의하는 편인 게 우리나라 코리아 원을 가지고 있을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좋겠죠. 근데 금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외환위기나 이런 걸 겪었을 때 금을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모으기에서 금 팔아서 금을 수출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로 해서 현금화할 때 비드오퍼 스프레드 거래 비용 깨지는 거, 그 다음에 이자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 어디를 막 수출하고 보내야 되는 거, 그거 대비해서는 이자 나오는 어떤 미국 국채를 사거나 회사채를 사거나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 되게 크다고 얘기하지만 이 동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동안 예를 들면 안 움직이는 동안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잘했으면 지금 금보다 수익이 덜 났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살려고 그랬으면 뭐 진짜 트레이딩 개념이라고 따지면 여기 딱 깨질 때 샀으면 되죠. 네. 근데 지금 현재의 레벨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매력적인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원유 때랑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바를 사대야 되고 바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략적인 판단 없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금도 같이 비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의 논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골드바 품절인데 뭘 사야 되느냐? 지금은 예를 들면 금 선물을 하거나 아예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금 선물이 콘텐츠가 돼 있어도 현물처럼 15% 상승은 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에 대해서 김프가 붙어서 KRX 금이 제일 세금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좋아서 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걸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프가 15에서 비싸면 2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데요. 10에서 20%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한 1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5%에다가 원화로 바꿔서 사는 거잖아요. 원화로 골드를. 그러면은 만약에 원화 강세로 전환되면은 원화 강세되는 것만큼 깨질 거고 그 다음에 달러로 계산되고 보고 있는 우리의 골드 가격이 빠지는 대로 또 손실 날 거고 물론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나도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레인지 트레이딩이거나 그렇지 지금 뭐 특별한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뭐 1,500원 그때 1,500원 근처 뭐 넘어가고 1,550원 잠깐 갈 수도 있게 1,600원, 1,700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길게는 갈지 모르지만 전체 세상 추세가 바뀌어서 월드와이드하게 달러가 계속 강세가 돼서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특별하게 뭐 근거나 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 사면은 잘못하면은 금값에 물리고 원달러에 물리고 고평가 15%에 물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면 그냥 최소한의 증거금 바꿔서 골드 선물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나마 김프도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닐까. 방향성 투자를 한다면 물론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내가 금에 대해서 5에서 10%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을 한번 해주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 대신 은 사유가 또 질문이 있었는데 금 대신 은을 사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금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은 변동성은 왔다 갔다 더 크고 퍼포먼스 비슷한데 은을 트레이딩 개념으로 살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